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최근 뉴욕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어제와 오늘 상승하는 모습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뿐하게 금요일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상승하면서 한 주의 마지막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네. 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현대차 폐배터리 관련주, 또 2차 전지주 등 좀 개별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반영에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정성스럽게 마련한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상 월드컵 대진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 현대 글로비스와 NPC의 대결로 꾸며봤습니다. 폐배터리라는 키워드로 엮여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2라운드 전혀 다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화장품주에서는 코스맥스, 반도체 장비주에서는 테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았던 두 종목 간의 대결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또 앞으로 전망까지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3라운드 대결은요, HLB 대 넥슨 게임즈로 꾸려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인 HLB, 그리고 게임주인 넥슨 게임즈의 대결로 3라운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는 커다란 형님 종목 간의 대결이네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 올라왔네요. 이 배터리 소재의 3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는 LG화학, 그리고 오랜만에 상승 흐름 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대진표 간단히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시면서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 감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시장 바닥 나온 겁니까? 지금 미증시랑 우리 증시랑 사실 비교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네. 미증시는 지금 4거래째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우리와 좀 약간 소문 다른 게 뭐냐면 그쪽은 약간 펠리스예요. 예. 설계만 해주면 되고 우리는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일단은 설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조금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오늘 좀 면역 좀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2200이 정확하게 하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려갈 거라서 예, 2200. 예. 2200. 이번에 2200대가 하방이고 예. 그 다음에 상방이라고 하면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건 한 2450이 거의 올해까지는 맥시멈이라 좀 봐집니다. 네. 이거 어찌 보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진짜 생각보다는 안 네. 좋아요, 진짜.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 좋은 거는 2년을 선반영해요. 네. 네. 나쁜 거는 반년만 반영해요. 때로는 1년을 반영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처있는 악재 자체가 네. 1년 악재를 지금 거의 다 가졌다고 보시면 네. 돼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 급속하게 떨어진 이유는 아시아 증시 모든 이 통화 기축에서 우리나라 국내 통화만 이렇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원달러 수준이 아니라 우리와 대만, 우리와 싱가포르, 우리와 일본을 네. 제외하고는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원화는 전부 비교적 원화 약세고. 자체가 약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기냐? 고유가에,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있죠. 그 다음에 고용시장도 인력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자, 이는 쓰리고 포고 같은 이 악재를 많이 계속 이게 산적해 나간다, 계속 쌓아져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풀어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거는 정말 풀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못 풀어요. 예. 보통 해서 반년 올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힘듭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사실은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상반기 시장도 약간 살얼음처럼 얼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어제 말씀드린 리드미컬 그냥 시장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 네. 경제. 이유는 뭐냐면 외인들이 지금 샀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증권계라든지 태웠을 때 산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 들어있는 원화가
예. 정확하게 이제 2조 2천억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이지 않습니까? 거의 30%가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660조잖아요. 660조라는 돈이 그냥 안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새로 유입되는 돈이 없어요. 정확하게 6월 달에 빠져나간 돈만 6조 한 4천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엄청나게 국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예. 근데 네. 들어왔다는 표현을 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경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들어와 있는 돈이 돌고 있는데 그 돈이 1달러에 1,100원대 들어왔었고 지금은 1,300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국내 시장 증시에 투자를 해서 20%가 마이너스에다가 예. 그다음 주가 하락에 또 30% 하락. 그러니까 외인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절반이 반토막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어제 같은 경우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국내 시장을 이거 점핑시킨 게 선물이에요, 선물. 네. 네. 선물을 흔들었기 때문에 선물에서 만주가 이상 가까이 일단은 투입이 되는 바람에 어제 주식이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반대 매매, 역매매 이와 같은 이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흔들 때마다 악순환 고리는 여전히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러면 예. 박스권에서 계속 급등락, 급하락을 계속 연출할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가면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지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읽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제일 뭐 인건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올라가지는 않죠. 이게 우리 경기 하방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하더라도 네네. 인건비는 거의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물가만큼 올라가진 않죠. 그렇죠. 네. 물가만큼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한번 올라간 거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주가에서 경제 하방선하는 이게 그래서 잘 안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로봇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로봇 시장. 네, 로봇 왜냐하면 시장. 사람을 비싼 인건을 쓰기 싫고 하면 산업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로봇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로봇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D램 아까 말씀한 대로 방송 전에 D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PC D램이라든지 서버용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핸드폰용 D램 가격이 지금 작년 대비 13% 이상 빠져 있다고요. 네. 세계 거래 금액에.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로봇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돼야지 이제 D램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 수요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역시 로봇은 네.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에서 사실은 실적을 잘 못 내는 바람에 지금 우리의 이 같은 결과가 났다고 좀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펠리스 업체들의 말과 언행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생산을 가정시키고 또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용인에 어마어마한 또 처인구에다가 또 공장을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그 D램인데 거의 D램의 용도가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럼 사실 또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대기업들도 국내의 정부의 정책들도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 대형 우리 뭐 국가의 주도하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상위군 이 대형주들 예. 코스피 그러니까 100위 안에 들어가는 이 종목들은 이 시장 흐름에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주식과 자기의 어찌 보면 보유하고는 임금적인 부분만 좀 약간 유지하려는 좀 약간 낮은 보수적인 관망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좀 약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냥 오히려 진보적으로 빵빵 치고 나가야지 오히려 이 지금 어려운 시국을 조금 좀 뭐랍니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네. 부분이고 시장은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계속 로봇과 함께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로봇이면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요즘에 조선도 생기니까 뭐 조선 분야도 좀 조선. 생기겠죠. 네, 그럼 조선.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올라갈 예. 거고. 그러면 해외 시장은 또 건설도 올라가고 토목건설. 네. 네. 지금 뭐 두바이에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면적이 44배 네. 땅.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러면 또 중장비 업체 들어갈 거고. 그럼 시멘트가 들어갈 거고. 많은 건설, 자동차 그런 것들 우리나라의 경제 5개 탑5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5개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이 바이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국내, 도메스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국내 정책에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전혀 상관이 없는 국내 이슈적인 부분.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외 시장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조건 쉽게 말하면 폐기물 관련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종목이 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 네. 폭락장일 때 사고 현금화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화를 시켜서 네. 폭락장일 때 사고 오히려 올같이 오를 때는 두 거래 이거래일 동안 수익이 조금 나면 네. 다시 또 수익 챙기고 짧게. 다시 또 기다렸다가 리듬 파도처럼 파동론처럼 우리 예. 파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 너무 이렇게 네. 옛날처럼 뭐 20% 30%의 뭐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은 네. 좀 주식 시장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좀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 대신 현금화가 근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작아요. 네. 매도와 매수창의 수급을 딱 보면 양쪽 방향으로 포션 들어가도 3억, 5억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그런 데 들어가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 부분도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리스크도 있으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표면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 안심하고 마냥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단은 2,200까지 열어놓고 최대치가 2,450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대응해 가면서 이슈가 있고 좀 트렌드가 되는 종목들 선별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의 바닥과 또 반등 목표치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월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네. 나스닥이 반등을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 12,000포인트가 넘어가서 네. 종착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얘기들을 살펴보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크게 잡겠다는 얘기들의 잠깐의 안도에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이제 다시 시작되면은 네. 경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은 경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하락의 요인이었던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지금 선반영되었다라고 지금 미국 경제 언론사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까지는 내년 연준에 이제 최고 기준 금리를 4%까지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3.44% 오. 정도로 내년 3월에 한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격적인 연준의 그런 스탠스를 정책적으로 우려가 되었다, 예.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경제는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에 다 반영이 되고 나서 또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CPI라든지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아니네 그러면 그만큼 또 주가를 내려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확인 다 해봐야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반등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국내 총소득 GDI 같은 경우에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내용 같은 경우 이제 FOMC에서 일부 언급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연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들을 내비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저는 좀 무섭다. 네, 네. 지금 현재 실제 경제 상황을 봐야 되고 특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오늘 같은 경우에 노동 고용 고용지표들. 네. 고용지표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CPI 제일 예. 중요하죠. 네. 5월달도 마찬가지로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주가가 지금 하방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다음 주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확인하고 방향성을 확인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표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경계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기차 업종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종도 나쁘지 않다고는 보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디램 가격에 대한 회복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당장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전기차 업종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내재화
내재화 공장을 만든다 그런 예.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하반기에 전기차 그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세금들 계속 감면해주면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에다가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네. 여전히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든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전기차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도할 수는 없다. 충격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진표대로 8강의 1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는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키워드로 오늘 엮여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대 NPC의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최윤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예, 골라주시겠어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네, 글로비스요. 현대글로비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두 분이 역시 첫 시작부터 아주 의견이 딱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골라주셨는데, 자, 그럼 이 종목은 뭐 올라가겠고, 최윤호 전문가님, 네. NPC 얘기 좀 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실 NPC가 폐배터리 이슈가 원래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거래량도 빵 터지고 주가도 치솟고 그러다가 또 금방 떨어지고 네. 했던 종목인데, 그게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좀 그러니까 있다는 우리가 건데. 대장주라 그러는데 네. 정말 그냥 테마주예요. 아하. 네. 테마주에 이제 영화테크도 같이 포함되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로컬 이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 자체 이제 환경부에서 사용 이제 되었던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를 제한하고 완화하는 법안을 일단 검토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게 생각한다.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고 이제 안에 또 기자재가 비싼 니켈이 또 들어있으니까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검토하는 걸 정부 측에서 내놨기 때문에 네. 주가가 튄 거예요.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폐배터리를 갖다가 운송하는 이는 전기 플랫폼, 그러니까 네. 자체 현대차의 이제 플랫폼 용기를 특허 생산을 한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나쁜 이렇게 유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특별한 용기, 우리가 반도체 용기라면 혹시 반도체 용기 아세요? 웨이퍼 용기. 그게 3C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플라스틱의 네. 용기가 있어요. 원래 이거 뭐 자동차 뭐냐 AC 같은 뭐 에어컨 단자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그 3C처럼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용기화시키는 전용 용기. 전용 용기 이제 그걸 갖다가 글로비스 했는데 글로비스는 올 하반기에 유일하게 괜찮은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무리 자동차들 지금 계속 기다리는 게 1년 이상 걸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하면 네. 오히려 현대차는 이번에 올 하반기에 그나마 자동차 관련주들은 국내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좀 약간 경제 흐름에 좀 약간 그래도 같이 이어나가면서 흐름을 좀 잘 타고 나갈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차의 이제 캐시카우 이제 네. 글로비스. 이는 왜냐하면 탁송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 해상 탁송, 국내 탁송. 그렇죠. 차를 사시면 울산까지 가서 차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냥 네. 대리점으로 해서 앞에 갖다 주면 그 탁송하는 업체가 글로비스예요. 그리고 해외에 수백 대 수천 대를 만들어서 평택항이나 부산항, 인천항으로 보낼 때도 글로비스 배로 가지고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탁송 운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을 하면 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글로비스는 이제 국내 탁송 시장에서도 네. 좀 부각을 좀 크게 받을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도 중장기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도 네. NPC가 아니라 현대글로비스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현대글로비스랑 NPC는 같이 지금 배터리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는 약간 공동 운명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NPC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이제 폐배터리 이슈가 있을 때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짧게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NPC 차트를 보시면 저번에도 과대낙폭 한번 크게 나오면서 NPC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좀 네. 한번 무너지는 그 장대 네, 인봉이 한번 그러네요.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움직임이 거의 반복돼요, NPC는. 항상. 그렇죠.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슈는 아니라서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오늘 같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 뉴스플로우가 나올 때 폐배터리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NPC라든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다 이제 네. 윗꼬리 달고 다 빠지고 있는데 항상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죠. 네, 맞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고 폐배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아셔야 될 게 폐배터리 진짜 사업을 담당하는 애들은 그 폐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그거를 녹여서 다시 폐배터리 소재로 만드는 배터리 소재로 만드는 네.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재활용.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을 담당하는 애들 말이죠. 네. 그런 애들로 보면 이제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 이런 제철 금속을 담당한 재련하는 애들이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련이 알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반기에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동차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대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주문 이후에 그 대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 개선은 지금 애정이 되어 있는 바이고요. 지금 네.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이 해상운송, PCTC랑 이제 반조립 제품 같은 경우 이제 CKD 부분의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시장에 종목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폐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전 세계에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는 부분들을 예. 이렇게 가져오면서 네, 다 앞으로 이 하반기 때도 좀 폐배터리 부분에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현대 글로비스와 MPC 두 종목의 대결. 일단은 현대 글로비스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 의견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MPC도 역시나. 상당히 선전할 줄 알았는데 글로비스가 확연하게 좀 많이 가져갑니다. 네. 70% 득표했고요. 바로 이 종목 현대 글로비스가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만장일치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MPC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께 네.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자, MP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일단은 테마의 대장주로 불리는데요. 저는 네. 이걸 먼저 말 앞서기 전에 크게 뭐 주목할 건 없겠지만 다음 주 되면 또 이제 생태계상 네. 이제 충전기가 또 대세로 나올 거예요. 네. 항상 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로컬적인 마켓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시장이 해외 다변화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내 움직임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전기 관련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낫겠나 네. 싶습니다. 목표가는 만원 아래따래인 95,000원 잡고 있고요. 이 급락가 9,500원. 9,500원, 9,500원을 잡고요. 이 급락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 자체란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힘보다는 테마성이 많이 네, 움직인다는 테마성이 좀 뜻이에요. 많다. 테마성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MPC가 일단은 코스피 상장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선주도 있는 종목이고 해서 일단 크게 관심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는 볼만하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MPC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9,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중에 코스맥스 꼽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로 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코스맥스 대 테스 어떤 종목이 좀 더 낫나요? 네, 좀 어려운 둘을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맥스 굉장히 고전하다가 잠깐 올라오는데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니까요. 둘 다 사실 고르기가 좀 힘든, 둘 다 이렇게 훅 떨어진 것 같아요. 고르고 싶지 않은, 고르고 싶지 않은 종목들인데.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테스 고르겠습니다. 테스. 네, 테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테스 이 종목은 그거죠. 네. 이번에 이재명 정치 때 이재명 관련주였죠. 네, 관련주였고 저는 코스맥스를 네.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로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다른 의견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그럼 답변 들어보죠.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어려운 와중에 테스 골라주신 이유는? 네, 지금 화장품주들, 반도체주들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는데. 맞아요. 다 떨어져 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부분이 예상치보다 선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들이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의 브랜드를 이렇게 영위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제작을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화장품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네.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중국에 대한 타격을 지금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예, 맞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 법인 자체가 락다운이 들어가면서 이 가동률 자체가 정상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에 따라서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회복이 되려면 결국 중국의
다시 한번 수출에 대한 물량 회복이 네.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런 좀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네. 일단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 중국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런 예. 기조들도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후로 이 진영 자체가 약간 정치적인 진영이 좀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중국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따라가는 그 국가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국내 화장품주들이 참 넘어야 할 산이 커졌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코스맥스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뭐 네. 로레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정말 유망한 그런 화장품 업체들의 그런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명한 종목인데 어쨌든 하지만 업황의 네. 부담을 이기기가 네. 어려울 것이다. 네, 아마도. 중국의 좀 부담은 좀 아직 예. 부담이 되는 순간이고요. 뭐 테스도 네. 근데 어려운 순간이죠. 반도체 장비적으로 지금 신규 공장에 대한 그런 이런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예. 이 신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여전히 이제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의 지금 상황들을 네. 봤을 때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껴버린 순간 네. 이 주가를 회복하는데 약성 매물대들을 다 소화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두 종목 중에 고른다면 그래도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일단 악성 매물이 막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스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네. 테스는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예, 예. 아직까지 빠져나온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등해도 7월에 예, 못 갈 코스메스 거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모르겠는데 3거래일 동안 계속 지금 기간이 순매수세를 보고 있고요. 아니, 화장품 수출도 많이 했대요. 자, 일단 코스맥스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냥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나이키를 네. 어디서 만듭니까? 미국에서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고 베트남에서 만들고 옛날에는 한국에서 만들었죠. 네네. 마찬가지 랑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방 말씀드린 뭐 세계적 유수의 화장품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비싼 물건이 아니라 좀 약간 일반적인 이제 물건 제품들은 네. 이제 국내라든지 잘 만드는데 이제 OEM이나 ODM으로 대부분 납품시켜줘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자들 쓰는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두드리는 거 이거 뭐라 하죠? 파우치요? 파우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네. 계통 그쪽으로 좀 이제 특화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그 파운데이션의 제일 색조화장의 죽음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이 미샤라는 화장품 아시죠? 미샤. 네, 네. 국내 미샤. 브랜드잖아요. 네, 국내 브랜드였어요. 네. 미샤가 일본을 진출했거든요. 진짜 뚫기 힘든 일본도 지금 진출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지금 봉쇄령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고 다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 보면 안 돼요. 아, 오로지 중국이 아니군요, 이제. 지금 오죽하면 정책하시는 대통령님께서도 중국 보지 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교육량이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많아요. 그럼요. 중국 한 시장이 또 워낙 24% 크다 되니까.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보지 말라며 그걸로 보면 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물 흐르는 대로 이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네. 같이 앞날 모르는 시장에서는 시장 흐름, 정책 분위기, 그다음에 시장 흐름 따라가면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기간이 3거래일 일단은 매수세, 그다음에 이래나 저래나 상황 좋고 네. 그 동남아 수출, 그다음에 여름은 전 세계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은 활동량이 많죠. 네. 그러니까 바깥 활동만 하면 뭐 합니까? 화장 안 하고 생으로 다닐 수 선크림도 바르고. 그럼요. 네. 그러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비싼 거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순간적인 소비량도 계산을 해봐야 예. 되니까. 네, 좀 그래서 흐름이 이쪽 코스맥스로 간다 이런 가죠. 말씀이시죠? 네. 테스트보다 낫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데 네. 과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선택해 주셨을까? 바로 이게 사각으로 올리는 종목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 선택은요. 오, 네. 이 화장품이 안 먹혔습니다. 테스가 61%.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다시 좀 살아났으면 네.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테스가 61% 득표하면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김영우 전문가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데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코스맥스 관에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작게 잡았습니다. 저는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 68,000원 잡았고요. 네. 지금 사실 여름 시장이 원래 제일 핫합니다. 원래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매출이 높아야지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세가 성장성이 좀 두드러진다니까 68,000원 정고점 정도만 잡고 하시면 되고 이게 크게 뭐 부각을 들이댈 그런 업종이나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성이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 진입하셨다면 저까지 보시면 되고 네. 아무튼 진입을 안 하셨으면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도약하시면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6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인 HLB,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니까 광팬과 안티가 같이 있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넥슨 게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완전히 다른 두 종목군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HLB 대 넥슨 게임즈입니다. 상당히 좀 결이 다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로? 네, HLB. HLB. 그리고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바이오인가요? 게임인가요? 저 알 것 같아요. HLB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번에도 좀 의견이 엇갈렸는데. 엇갈렸네요. 먼저 자, 최인호 전문가님부터 의견 좀 들어볼게요. 지금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이 여름의 성수기는 게임이에요. 네. 화장품처럼. 예, 근데 왜 또 이게- 자꾸 반대로 아니죠. 아, 제가 그러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시장이 네, 그러면. 네, 네. 근데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의 위협에 나 있어요. 네. 이번에 제대로 돌파만 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리보라셀 같은 리보세라님, 경우에는 예. 무조건 이 상용화 단계까지 목숨 걸고 일단 기업 차원에서 무조건 간다는 것은 뭔가 있는데 아직 난관이 기술적 난관이 봉착돼 있다는 일단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기술로 돈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네네. 기술을 모으고 하면 다른 업체나 해서 이 기술을 좀 해왔던 기술 어느 분야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피격을 그대로 네. 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의지를 피력하지 예, 않았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임상 중인 일단은 신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이 손실폭도 워낙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상황적인 지금 방향은 일단은 바이오주가 지금 네. 일단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일단은 네. 축이기 때문에 신약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알겠습니다. HLB로 한 표 보태 주셨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 골라주셨어요. 네네. 이게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랑 게임주를 제가 네.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얘기는 자주 들었는데 게임주 약간 낯설게 게임주는, 네.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랑 이제 성격이 비슷한 게 지금 과대 낙폭 구간에 다들 이제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어 하는 건데 이 바이오주들은 이미 한 번에 조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 네, 좀 터졌죠. 맞아요. 네, 제가 HLB를 먼저 보고 나서 바이오가 하반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이 오겠구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HLB는 한 번에 산을 만든 종목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앞에 산이 있다 보면은 한번 이제 상승을 했던 산이 있다 보면 올라가기 좀 힘든 부분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보세라님을 완전하게 상용화까지 시켜버리겠다. 우리가 기술 수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진정으로 이게 상용화를 시켜서 진정 바이오 제약주로 이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그런 부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강하게 잡겠다. 그 약간 느낌과 비슷한데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아마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이오주들 네. 이렇게 그 CEO의 말을 믿고 기대감으로 투자를 네, 한번 올라갔다가 했다가 떨어지고.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네. 많고. 네, 굉장히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제가 막 실패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불확실하다. 네. 네, 이게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HLB보다는 넥슨 게임즈를 봐야 게임즈. 되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하반기에 기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네, 신작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히트 네. 히트가 이제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거만 히트 치면 뭐잘 정말 히트네요. 그렇죠. 저거가 히트 치면 네. 주가도 히트 치고 예. 그러겠죠. 근데 지금 넥슨 게임즈도 지금 과대 낙폭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히트2의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 여름방학 되고 이러면 네. 또 게임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트래픽 수라든지 동시 접속사 수 이런 것들도 한번 게임주를 보실 때 살펴보면은 또 이게 유효하게 또 작용을 네.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 스토어의 이제 순위 그런 것들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HLB가 역시 이름값 좀 하는군요. 67% 득표합니다. 확실한 승기 가져가면서 HLB 바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바이오주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HLB가 올라가게 되고요. 넥슨 게임즈 관련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넥슨 게임즈는 목표가 23,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넥슨 게임즈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물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아예 전고점까지는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중간상 전도, 중간산에서 이제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걸 기다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게임즈 2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의 4라운드는 빅네임끼리의 대결입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인가요? LG화학 대 SK하이닉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네. 이거 정말 큰 네. 종목들이 왔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LG 화학만 6번 했죠. 네. 또 가십니까? 그만큼 더 가야죠. 중요하고 또 관심이 그렇죠.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LG 에너지솔루션이 빠져나간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 뭐 LG. 바이오가 열까, 뭐 오망했지만 끝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주로 채워서 일단은 네. LG 에너지솔루션을 일단은 키워 나갈 거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LG? LG화학 아니 화학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LG화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LG화학으로 좀 확실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의견이 모았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그럼 네. 반도체의 본격적인 반동은 역시나 좀 딜레이 될 것이다. 아직 아니다. 맞죠. 예, 제가 그때 LG 전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LG 전자는 아이라고 했는데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경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기업들도 창고에 TV라든지 고급 제품들이 유럽에 수출할 것도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은 되게 다들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봐야 시장이 반대로 가면 안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공장, 제조 공장이라는 게 D램을 만들 수가 있고 플래시 반도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기초적인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안도가 됩니다. 안도가 되고 SK그룹 차원적인 부분이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또 수익을 발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엔솔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렇게 경에 가까운 돈까지 네. 이렇게 공모까지 생길 정도로 사실 그때부터 사실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짬뽕처럼 우리 말 비빔밥처럼 다 뒤집어져 갖고 네. 상당히 사실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돈에 대한 출처와 흐름 자체가 가는 흐름이 템포가 이렇게 좀 약간 바뀌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LG 화학을 한 표를 들어주고 일단 네. 하반기도 일단 LG 화학이 계속 이어나갈 것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딱 콕 집어 주셨고요. 네,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도 역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LG화학 짚어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네. LG화학이 지금 저점이다라는 생각도 동의를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네. 디램의 업황, 그리고 가격의 회복이 결국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반도체는 다시 일정 이런 회복기가 지나면은 다시 정상화가 될 시즌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좀 더 아래에서 담아보는 게 네. 어떨까라는 생각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두 LG화학으로 일치가 된 만큼 이 종목을 4강으로 올려보겠고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또 인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선택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박빙이네요. 역시 박빙이긴 했는데, 이게 LG화학의 네. 인기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55% 득표했고요. LG화학 만장일치로 바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직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LG화학이고요.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결국 SK하이닉스는 이제 시장을 크게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그런 소비 심리 위축이 좀 많이 한 축을 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PC라든지 스마트폰, TV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그런 부분들도 성장률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목표가는 지금 11만 원 보고 있고요. 11만 원이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뭐 11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더 크게 그럼요.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야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보고 더 내려왔을 때 저는 잡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하시라는 의견 주시면서 11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우리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4강의 1라운드 네. 넘어가 보시죠. 자, 1라운드 대결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오늘 패배터리로 엮여 있고요. 자,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테스와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두 종목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는데 저는 뭐 알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현대로 숨도 안 가실 쉬고 것 같고. 말씀하시네요. 현대글로비스 골라주셨고요.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현대글로비스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고, 네. 자동차는 좋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게다가 현대글로비스, 아까 전에도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말씀한 하반기는 무조건 현대모비스, 현대그룹, 현대차. 그래서 제가 주가의 절반이 빠지더라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로 제가 옛날부터 항상 말했기 때문에 예. 그 현대차에 그 대한 생태계, 우리 국가에 대한 생태계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감히 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예.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서 하반기에 국내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나갈 건지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이 시장이 나는 좀 크게 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기대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크게 안 떨어지는 게 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지금 작년부터 전년부터 시작 보면 상당히 좋아요. 캐시카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일단은 실적적인 거나 영업이익 쪽으로 봤을 때도 항상 흔들림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김현우 전문가께서는 또 두 종목 가운데 바로 또 현대글로비스 골라주셨는데 네네. 정확한 이유 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까 똑같습니다. 이유는 테스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있어서 네.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끼고 나서 네. 급락이 나온 점이 아무래도 투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실적 제로가 필요하다라는 그럼 게. 기타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도 조금 더 테스트 부담이 있다. 네,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기업의 펀더멘탈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간에 이런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네.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어도 못 가는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줘야 테스도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했죠. 현대의 그런 현금 창고 같은 곳이다. 네, 현금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근데 그 네. 폐배터리 시장에서 현대차의 한 큰 부분을 담당하는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같은 이제 원화 약세 부분에서 이제 해상운송 반조립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좀 더 좋은 쪽으로 주가를 이제 예. 하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다 현대글로비스로 모아졌고 제 생각에 시청자분들도 네. 현대글로비스로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실제 결과는 어땠을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저 이런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게 나오나요? 95대 5라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이 지금 반도체와 현대차 그룹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많이 다르는군요. 네. 자, 현대글로비스가 바로 95% 득표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 현대글로비스고요. 그럼 우리 테스관에서는 김영우 전문가님께 가격 네.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갑자기 테스 사장님한테 죄송해지네요.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방금. 근데 주가가 사실 정상이에요. 지금 내려온 게 이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악성 매물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 정상인 네. 맞아요. 자,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테스 목표가는 일단 22,000원 보는데 제가 이거를 잡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네, 다른 종목들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다른 주도주들 잡아서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스 조금 투심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22,000원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잡아주셨네요. 그럼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HLB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아주 굵직한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과연 두 종목 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HLB와 LG화학, 이것도 전 우승 누가 할지 알 것 같은데 종목 어떤 걸로 고르시나요? 네.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예. 저는 바이오를 하고 네. 그래도 하반기까지 그래도 안정성을 보려면 LG 화학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딱 하나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돈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의외의 답변이 LG화학 LG 화학. 알겠습니다. 좀 더 멀리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 그럼 LG화학 골라주셨고요.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도 LG화학입니다. 네. 사각으로 올라오면서는 네, 두 분의 좀 의견이 의견이 척척 많네요. 그러니까요. 자, 두 분 다 LG화학으로 골라주신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하반기에 좋다고 뭐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역시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한가 봐요. 그건 아니고 지금 네.
에너지 솔루션과 엔솔하고 LG화학 주가를 합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주가 그냥 일단 주가 시총이요? 한 주당 아니 한 주당 한 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LG화학이 옛날 100만 원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지금 주가를 나눴을 네. 때 지금 합리적인 가격이고 어찌 보면 진짜 이 두 기업이 나온 시너지 효과에 거품을 사실 끼었다. 2차 전지에 관련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정성 있게 지금 유지해 나간다는 점, 일단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지금 계속 빠져나간 부분을 양극재라든지 이제 또 이 분리막 쪽을 분리막은 진입이 상당히 편리해요. 네. 돈만 있으면 돈으로 충분히 기술력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양극재는 기술력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근데 이 부분까지 이제 미래 지향 사업으로 같이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야심장 어찌 보면 사업.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자기화 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다른데 거의 이렇게 주지 않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업에 있어서요. 남에게 항상 이렇게 하청을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LG화학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중국에 있는 뭐 이렇게 저가 배터리 셀 회사랑 우리 회사랑 차이가 뭐냐면 유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중국 제품은 무겁고 그다음에 위험하고 그다음에 좀 저급한 네. 물건이다. 국내 거는 비싸고 원통형 여러 파우치형 여러 가지가 원하는 바이오에 맞추어서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술과 모든 갖춰 있다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멀리 본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내 배터리 시장은 세계를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기 네. 때문에 그 점에 제가 한 점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LG화학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바이오주 대신에 2차 전지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네네. HLB 불확실함이 좀 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불확실하다기보다는 HLB가 HLB. 네. 그렇죠. 한 번에 이제 시세를 크게 이제 돌렸던 애들이고 네. 그 시세의 처음 부분을 매수를 잡아서 저기 거래- 차트만 봐도 네. 큰 산 넘었다가 살이 바로 작아졌습니다. 네, 그렇죠. 저기 그때도 기대감이 한번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고. 네, 맞습니다. HLB도 보시면 처음에 타점이 충분히 나옵니다. 매물대를 네. 소화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런 부분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그냥 다음날 그냥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데 한 번 더 저거를 들어올린다 한다면 정말 HLB 세력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아. 네, 그거를 쓴다면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가라는 예. 거는. 근데 과연 이걸 쓰면서까지 다시 한번 올릴까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다른 바이오주들의 그런 돈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제 네. 관점에서는. 그래서 HLB보다는 LG화학. 네, LG화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결국에는 첨단 소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간 그런 재료들은 이미 소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본연의 이 일들을 지금 잘 해내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LG 그룹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더 이상 이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네. 백색가전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LG노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기차도 당장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LG화학 가지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LG화학 그리고 LG 이노텍. 그러니까 지금 이 LG 라인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 말은 지금 돈을 버는 시장을 지금 잘 공략하고 있다. 전장 사업의 매출 비중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그 큰 한 축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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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서 LG화학으로 다 가주셨습니다. 자, HLB 대 LG화학.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 많이 좀 기울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실제 결과는요. 네, 이번에도 역시 역시나. 많이 기울어집니다. LG화학이 85%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LG화학이고요. 그럼 HLB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예, 저 리보세라립이라는 일단은 신약을 일단은 지금 제일 기초를 두고 있는 HLB 같은 경우는요. 예.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크게 한번 이슈를 할 때는 뜨겁게 한번 고점까지 찍고 내려오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이라든지 우리 말하는 세포 치료제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실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 나갈 상이고 앞으로 나갈 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워낙 이 시장이 뜨거우니까 주사 한 대 1,000만 원씩, 뭐 800만 원씩, 뭐 싼 거는 3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네. 20대 맞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큰 시장입니다. 그 사실에 저기 주가가 오르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예. 43,000원을 보고 일단은 네. 한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 정도까지는 고점 대비 절반 정도는
피보나치 한 5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0%니까 43,000원 정도만 찍는다 보시고 단기적 접근으로 들어가셔도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HLB 조금 단기적인 접근으로 43,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럼 이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사기 월드컵 바로 결승의 대결입니다. 현대와 LG라는 굵직한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대 LG화학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최일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다 워낙에 비전도 확실한 종목들 아닙니까? 어떤 종목 갈까요? 현대글로비스가 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페버트리 오늘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현대글로비스요? 예,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아니 페버트리가 언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10년이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하면 10년 후의 일이에요. 지금 아니다. 10년이네. 그렇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중고차 예. 시장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 LG화학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돌려서. 이슈적인 부분으로 저 가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네. 현대차 중고차 시장, 그다음에 네. 3셀의 어쩌면 국내 3셀의 어쩌면 이 오너격, 그러니까 네. 갑인격인 현대차에 한 표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글로비스 골라주신 네. 거고 폐배터리 오늘 당장 이슈되는 거 말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중고차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현대 글로비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도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도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네. 지금 다 현대 글로비스. 자, 현대 글로비스 김영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 폐배터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예. 거.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만큼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 글로벌 안성차 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최근에 이제 18일, 19일에 상장이 아니죠. 청약을 들어갑니다. 성일하이텍이라고. 네, 성일하이텍이라는 그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요. 청약을 하는데요. 그거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청약을 꼭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또 네. 드립니다. 매출 못 받으실 거예요. 경쟁력이 엄청 날 겁니다. 네. 그만큼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다. 결국 현대차 만들어서 어디다가 다 맡기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다니면서 다 수거해 와야죠. 폐배터리 다 수거해 와서 이제 또 그거를 또 다시 배터리화 시키는 네. 그 작업들을 현대글로비스가 앞장서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현대글로비스는 정말 주가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입을 모아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역시 네, 현대 글로비스 역시나. 인기가 많습니다. 69% LG화학을 못 지르고 바로 이 종목 시청자의 선택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종 우승 종목 은사의 거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장 2사기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 먼저 LG화학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예, 일단은 58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58만 보고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양극재 분리막에 일단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자체, 일단 그게 그린본드 발행으로 투자금 전액을 이제 다 여는다는 게 어찌 보면 되게 큰 이슈라고 봐집니다. 네. 이제 이슈인데 2차 전지가 지금 워낙 지금 힘을 못 받는 상황에서 조금 늦게 나왔었으면 되게 큰 탄력 받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좀 못 집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네. 19만 8천 원 정도만 보시고 시장이 워낙 급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오면 그냥 빨리 청산하시고 네. 또 조정 자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지금 이 시장은 하방까지 그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께도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LG화학은 목표가 70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은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LG그룹의 전기차 네. 부분을 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멀리 가야 된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목표가 2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보고 있고 앞으로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어떻게 현대차 그룹에서 폐배터리 사업이 진행될지 이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서 계속 네. 주가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최인호 전문가님께서는 58만 원으로 또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7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현대글로비스 관해서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
19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20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 바로 현대글로비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유튜브 라이브 있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4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증시 일정, CPI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장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증시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